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땐 단순히 머리를 식히고 싶었을 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좋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하게 반짝였으며 길가의 억새는 바람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해변을 따라 걷던 중 우연히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 외관은 멋졌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빵은 비싸기만 하고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커피도 흔한 프랜차이즈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품질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다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은퇴하고 편히 쉴 생각만 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해변가를 돌며 매물 알아보기 시작했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퇴직금과 서울 아파트 일부를 담보로 총 13억 원가량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소박하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조언했습니다. 요즘은 베이커리 카페도 규모 있게 해야 돼요. 넓은 공간, 감성 인테리어 필수예요. 실제로 속초 유명 카페들을 둘러보니 다들 넓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내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구상했고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0년 넘게 쌓은 경험을 살려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오션뷰 베이커리 카페가 탄생했습니다. 빵은 유명 제빵사에게 배워 제대로 만들었고 커피는 로스팅부터 신경 썼으며 공간은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지금 70세가 된 저희 부부는 매일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바다를 보며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부부도 다시 젊어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퇴 후 무의미한 일상을 버리고 우리만의 인생 2막 작은 바닷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전국 유명 베이커리 카페를 발품 팔며 돌아다녔습니다. 강릉, 속초, 제주, 심지어 서울, 부산까지 인기 매장을 찾아다녔죠. 어떤 빵이 팔리는지, 공간 구성은 어떤지, 테이블 배치와 고객 동선까지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인테리어에 집중했습니다. 바다 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창문, 따뜻한 색감, 소품 하나까지 손수 고르고 배치했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 전반을 맡았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했던 계획 관리 경험을 살려 고객 응대, 회계, 재고, 관리, 마케팅까지 전부 스스로 챙겼습니다. 오픈 전날 불 꺼진 매장에서 아내와 둘이 서 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텅 빈 빵 진열장, 반짝이는 소품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오픈 직후 SNS와 입소문 덕분에 대박이 났습니다. 주말 하루 매출 900만 원, 많을 땐 1200만 원까지 기록했죠. 방송에도 나오고 강릉 오션뷰 빵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였고 결국 직원 계약을 정리하고 저희 부부 둘이 다시 처음처럼 매장을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을 다시 공부했고 아내는 SNS를 매일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바다뷰 감성을 살린 인테리어도 손봤고 봄 한정 디저트와 음료도 출시했습니다. 직접 관광지에 전단지를 돌리며 한 걸음씩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2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해안가 뷰, 본사 마케팅, 체인점의 힘은 컸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은 분산됐고 저희 부부는 체력과 자금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그 와중에 8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강릉 일대를 덮쳤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거센 비바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어려울 순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건 선택이다. 이후 저희는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 시니어 커플을 위한 특별 테이블 패키지,
인근 군부대와 연계한 작은 할인 이벤트까지 소소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끝은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루프탑 카페의 유리창은 깨지고 2층 천장에선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는 순식간에 저희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영업을 멈춘 지 한 달, 복구 비용만 3천만 원 넘게 들었지만 이미 누적된 적자, 줄어들지 않는 임대료, 매달 280만 원씩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눈 끝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루프탑에 올라 바라본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오픈 첫날 웃던 아내의 얼굴, 손님들로 북적이던 매장, 갓 구운 빵 냄새가 선명했습니다. 모든 걸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이력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면접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경비직은 체력 검증에서 탈락. 마트, 편의점은 60대 이상 지원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65세도 가능한 대리운전, 은퇴 후 생계의 현실. 힘들어도 내 손으로 버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리운전 앱을 깔고 3년 무사고 경력과 운전면허로 기사 등록을 했습니다. 첫날 저녁 강릉 시내에서 주문진까지 손님을 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반말하는 취객, 담배 피우는 승객, 늦었다며 화내는 사람들. 속상했지만 아내와 약속했기에 꾹 참고 운전했습니다. 한 달 25일 밤을 달려야 겨우 180만 원 남짓이 남습니다. 그 돈도 기름값, 보험료 빼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아내였습니다. 처음엔 많이 울었죠. 여보, 그런 일까지는 하지 말자.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자존심보다 당신이 우리 둘이 우선이야. 밤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봅니다. 한때 대기업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제 얼굴이 이제 핸들 잡고 새벽을 누빕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길 끝엔 뭐가 있을까? 아직은 모르지만 멈춰선 안 된다는 것만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시니어 여러분,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는 빵도 구워본 적 없으면서 단지 남들 잘 되는 걸 보고 15억을 쏟아부었습니다. 현장 경험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 눈 감고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졌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인테리어 고급지게 해야 손님 온다는 말에 휘둘려 초반부터 과하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매출은 여름 성수기에만 몰리고 고정비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사계절 손님이 없다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셋째, 대출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매달 280만 원 넘는 이자가 목을 조이기 시작했고 결국 퇴직금 일부마저 대출 이자 갚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지키려던 돈이 결과적으로 잃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비수기 대비 계획의 부재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름엔 가게가 잘 됐지만 9월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관광지는 계절 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가게 운영은 1년 내내 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다섯째, 시장 조사를 직접 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중개인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습니다.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인근에 비슷한 오션뷰 카페만 10곳 이상. 다들 SNS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입지라고 믿었던 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이 5가지를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바다를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처음부터 시작조차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저에게 묻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선배님, 퇴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단 반드시 그 분야를 잘 아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실패해도 견딜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세요. 사업은 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한 숫자, 현실, 사람의 심리가 맞물리는 곳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줍니다. 주방에선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얗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아내는 근처 마트 반찬 가게에서 오전에만 일합니다. 처음엔 낯설어 힘들어했지만 손님들과 눈 맞추고 인사 나누는 게 점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몇 시간이라도 함께 밥을 먹고 앉아 이야기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며 삽니다. 퇴직 후 꿈꾸던 자유로운 인생 2막은 저희에게 가장 혹독한 현실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지금의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실패를 거울 삼아주세요. 무리한 사업 말고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버는 기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남은 퇴직금 일부와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모아둔 소액 예금으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로. 대출은 이제 다시 받지 않기로. 무엇보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근 저희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임대 수입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큰 욕심은 없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생긴다면 우리의 노후가 조금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대리운전을 하며 적어두었던 경험과 일기를 모아 퇴직 후 다시 핸들을 잡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자책을 내볼까 고민 중입니다. 언젠가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이 작은 이야기가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가끔 루프탑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때의 열정과 용기마저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열정에 앞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더 현실을 냉정히 바라봤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좀 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을 선택했고 허영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비록 고되고 느릴지언정 분명 저희를 다시 안전한 땅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퇴직 후 인생 2막을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깁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의 꿈은 단순합니다. 빚 다 갚고 작더라도 우리 집 한 채 마련하고 손주들에게 작은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따뜻한 노후.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희의 소박한 목표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실패담이 누군가의 더 안전한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응원합니다.